국민 라디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조선 정조시대의 문장가 유환준이 남긴 글을 유홍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재인용하면서 알려진 글귀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더 잘 알게 되지요. 그 사람의 예쁜 모습은 물론 보고 싶지 않은 모습까지도 보게 되죠. 처음에는 가슴 두근거리는 설렘으로, 이제는 나를 지켜주는 든든함으로. 설렘과 든든함이 모두 나의 심장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걸 보니 역시 사랑은 사랑인가 봅니다. 2월 17일 오후의 클래식, 안 보이는 저의 모습을 대신해서 아름다운 음악 띄워드립니다. 베토벤 전원교향곡 1악장을 마이클 할라즈의 지휘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오후의 클래식 김일아입니다. 첫 곡으로 마이클 할라즈가 지휘한 베토벤 전원교향곡 1악장 듣고 왔습니다. 전원교향곡은 베토벤 특유의 힘과 열정적인 모습, 그리고 평소보다 더 우아하고 여유로운 모습이 잘 조화를 이룬 작품으로 추앙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간혹 베토벤 스타일이 너무 정열적이고 강렬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 교향곡을 선호합니다. 저는 어제 오랜만에 어머니랑 통화를 했어요. 아버지가 출장을 가셔서 집에 혼자 계시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봤는데 전화 받는 어머니 목소리가 활기차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잘 지내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헬스며 청소며 하다 보니 시간이 없다고 제 걱정하고 달리 활기차 보이시는 어머니를 느끼고 가끔은 혼자도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스페인 국경의 소도시 시부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음악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어려서부터 피아노와 화성악 공부를 시키셨죠. 14살에 피아노 전공으로 파리 음악원에 들어갔고 22살 때 본격적으로 작곡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1899년 발표한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작곡가로 유명해집니다. 나는 스페인 출신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스페인 교향곡이나 하바네라와 같은 스페인풍의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그러다 1차 세계대전 기간 사고로 뇌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 후유증으로 1937년 62살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나의 대표곡으로는 물의 유희, 다프니스와 클로에, 볼레로, 거울이 있는데요. 나는
누구일까요? 네, 모리스 라벨이 1899년 발표한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듣고 오셨습니다. 2009년 예담 출판사에서 출간한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란 책도 있죠. 새로운 상상력과 실험 정신으로 주목받아온 작가 박민규의 독특한 연애소설인데요. 20대 성장소설의 형식을 빌려서 못생긴 여자와 그녀를 사랑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작가 스스로 80년대 빈티지 신파라고 말할 만큼 자본주의가 시작된 80년대 중반의 서울을 무대로 아련한 첫사랑의 기억을 풀어놓은 그런 소설입니다. 한번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오늘 오후의 클래식 함께 해주시는 분들 만나러 갈게요. 먼저 2시 정각에 엘비스 33님 왔어요 라고 3글자 남겨주셨고요. 오케이마리님 차분해진 시간, 심장을 데피는 시간. 오프닝 듣고 하신 말씀이시구나. 네. 심장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또, 추용님, 안녕하세요. 해주셨고요. 로니님, 히랄라님, 클래식이었군요. 바쁜 시간 짬내서 잘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오늘 오후의 클래식에서는 작곡가 모리스 라벨의 오페라 어린이와 마술 또는 어린이와 마법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오페라 공연 시간이 길어서 음악 감상하시는 중간중간에 줄거리 설명을 좀 곁들여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학교 숙제하기 싫어 짜증 부린 적 있으신가요? 물론 저도 일기 쓰기가 싫어서 짜증을 많이 부렸었는데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 오페라 어린이와 마술이 참 제격일 것 같습니다. 심술 부린 아이의 최후를 알게 되니까요. 그럼 어린이와 마술 오페라 감상하시겠습니다. 책상 앞에서 한 아이가 숙제를 하고 있네요. 숙제가 하기 싫은지 연신 연필을 물어뜯고 머리를 극적이고 있습니다. 이때 오케스트라의 관악기들이 단조로운 선율을 반복해서 연주하는데요. 마치 숙제하기 싫어하는 아이의 지루한 마음을
그린 듯합니다. 숙제하기 싫어. 나가서 놀고 싶어. 케이크나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심심한데 고양이 꼬리나 잡고 놀까? 다람쥐 꼬리를 확 잘라버릴까? 아이가 지겹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을 때 엄마가 들어옵니다. 엄마가 숙제는 끝냈냐고 묻자 아이는 대답 대신 입을 삐죽 내밉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이죠. 엄마는 아이에게 못된 행동을 한 대가로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차와 마른 빵을 줍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때까지 간식이 없을 테니 그때까지 버릇없는 행동에 대해 반성하라고 말한 후 방을 나갑니다. 엄마가 나가자마자 그릇이 깨지는 것 같이 시끄러운 오케스트라의 불협화음과 아이의 화가 폭발합니다. 아이는 탁자 위에 있는 주전자와 찻잔을 산산조각 내고 우리 속에 있는 다람쥐를 펜으로 꼭꼭 찌르고 고양이 꼬리를 잡아당깁니다. 부직갱이를 휘두르며 난로를 쑤셔대고 냄비를 엎고 양치기 그림이 있는 벽지를 뜯고 괴종시계의 추를 잡아 뺍니다. 책상 위에 있는 책과 공책도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아이가 방을 온통 난장판으로 만드는 동안 오케스트라의 악기들도 난장판으로 연주됩니다. 관악기와 현악기들은 비명을 지르고 타악기들은 신나게 때리고 피아노는 건반 위를 장난치듯 달립니다. 한참 난동을 피운 후 힘이 들었는지 아이는 안락 의자에 앉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의자가 절룩거리며 도망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때부터 마술이 시작된 겁니다. 안락 의자는 콘트라파got 소리에 맞춰 뒤뚱거리며 뒷걸음질 칩니다. 아이가 깜짝 놀라 안락 의자를 바라보는데 이번에는 팔걸이 의자가 안락 의자에게 다가가 인사합니다. 그 못된 발로 우리를 못살게 구는 이 아이에게서 영원히 해방이에요. 인사를 나눈 의자들은 피아노 반주에 맞춰 춤을 춥니다. 네 녀석이 내 쿠션 위에서 깜빡 조는 것도 이젠 끝이야. 내 위에 앉아 생각에 잠기는 것도 이젠 금지야. 이제 딱딱한 맨바닥에 앉아야 할걸?
아이가 놀라 깜짝 않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번에는 괴종시계가 갑자기 종을 울리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딩딩딩딩. 내 종이 제멋대로 소리를 내고 있어. 이젠 더 이상 시간을 알릴 수가 없어. 그 녀석이 내 추를 뽑아버렸기 때문이지. 딩딩딩딩. 전에는 정각마다 어김없이 종을 울려줬는데 말이야. 잠자리에 들 시간, 일어날 시간. 이 말썽꾸러기 아이가 태어난 축복받은 시간에도 나는 종을 울려줬는데 말이야. 아이가 내 팔다리를 망쳐놓지 않았다면 이 집에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텐데. 딩딩딩딩. How's the young man? 바로 그 순간 콘트라파고 소리와 함께 아이가 부순 영국산 주전자가 등장합니다. 이어서 중국산 찻잔이 들어와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검은 피부에 힘이 장사. 내 녀석의 코를 뭉개버릴 테다. 이 바보 같은 녀석. 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릴 거야. 흠씬 두들겨 때려줄 거야. 방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두려워진 아이는 난로가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난로 안에서 불꽃이 튀어나오면서 화려한 기교의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로 노래를 부릅니다. 저리가! 나는 착한 것은 따뜻하게 해주지만 못된 것은 불태워버리지. 이 버릇없는 녀석. 부직갱이로 휘두르면서 주전자를 뒤엎고
성냥들을 흩트렸어. 너 조심해. 널 눈송이처럼 녹여버릴 테니까. 불꽃은 기괴한 웃음을 날리면서 아이 주위를 맴돌다 사라집니다. 아이는 완전히 기가 죽어 무서워, 무서워 라고 중얼거립니다. 찢어진 벽지 조각이 벽지에 그려진 작은 그림들, 애처로운 모습의 양치기 소년과 소녀들, 양, 개, 염소 등이 차례로 걸어 나옵니다. 목동들은 작은 북 반주에 맞춰 조용하지만 아름답기 그지없는 노래를 부릅니다. 안녕, 양치기 소년 소녀들. 이제 더 이상 자줏빛 잔디 위에서 어린 양들에게 풀을 먹일 수 없을 거야. 아, 우리의 보랏빛 염소. 말썽꾸러기가 우리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찢어버렸어. 이 배은망덕한 녀석. 잠잘 때 우리 파란 개가 지켜줬는데. 아, 우리의 분홍빛 어린 양. 안녕. 이렇게 조용히 노래 부르며 목동들이 나가자 작은 북의 음악도 사라집니다. 그러자 아이는 자기가 찢어버린 동화책 조각들 위에 눕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종이 조각 중 하나에서 동화 속 공주가 나옵니다. 아이가 사랑했던 공주지요.
그래요, 저예요. 당신의 동화 속 공주. 지난밤 당신은 꿈속에서 저를 불렀지요. 이야기는 어젯밤 시작됐어요. 당신은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노래했죠. 백합 향기 속에서 저를 찾았죠. 그래서 전 당신의 첫사랑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당신은 그 책을 찢어버리고 말았어요. 바로 이때 바닥이 움직이더니 갈라집니다. 공주는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아이가 그녀를 구하려고 하지만 결국 공주는 땅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공주가 사라진 후 아이는 책장을 살피며 동화의 결말을 찾으려고 하지만 전부 교과서뿐입니다. 모리스 라벨의 오페라 어린이와 마술 거의 반절 정도 재생이 된 것 같은데요. 공부하기 싫다고 숙제하기 싫다고 심술 부리던 우리 꼬마가 괜히 의자에게 또 자기가 가지고 놀던 동화책에게 심술 부리다가 결국에는 역공격을 당하는 내용이네요. 자기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공주, 이 공주의 동화책을 결국 찢어버려서 공주가 사라졌죠.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또 많은 분들 와주셨네요. 소소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박민규 장편소설 올려주셨어요. 그래도 날 사랑해줄 건가요? 라고 쓰여있네요. 그리고 바보은주 김은주님 오셨어요. 잘 들을게요 하셨고요. 로니님, 은주 안녕 하셨어요. 네, 엘비스33님이 도서관에서
다들 공부에 열중하는데 혼자 떠드는 이 느낌. 댓글도 없는 적막한 이 지면, 첫눈 내린 새벽길을 발자국 찍는 느낌이랄까. 만 개의 댓글에 도전하려면 갈 길은 머네요. 근데 오늘 왠지 더더욱 음악이 재미있네요. 히라 아나운서도 아침 승조 하나처럼 피곤해 쩔어 계신 건 아닌지. 점심 커피 대신 댓글로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힘내시면 먼 훗날 이 시간이 무지 재미있었을 겁니다. 이게 모두 엘비스 33님의 댓글입니다. 만개 댓글. 오늘 음악 더 재밌죠? 왜냐면 오페라를 제가 실제로 지금 보면서 줄거리를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재미있습니다. 제가 재밌으면 듣는 분들도 조금은 더 재미있겠죠? 그리고 피곤해 쩔어 계신 건 아닌지 힘이 없어 보이나요? 제가? 그냥 저는 단지 클래식에 맞춰서 목소리와 톤과 억양을 좀 조정 중입니다. 피곤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힘내시면 먼 훗날 이 시간이 무지 재미있었을 겁니다 하셨어요. 정말 좋은 말씀이세요. 근데 사실 지금도 재밌습니다. 제가 클래식도 좋아하고 이렇게 음악 듣는 걸 좋아해서 지금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로니님 저도 출첵합니다. 짬짬이 잘 듣고 있어요. 히랄라님 파이팅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엘비스 33님 역시 만개 도전해주시니까 저도 댓글 잘 읽어드릴게요. 저도 피아노 만주에 맞춰 댓글을 아까 얘기해주셨고 괴종 소리에 맞춰 댓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들어보자 톡톡님 우왕 히랄라의 클래식 봄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분위기는 근데 살벌하네요. 네, 분위기가 다 느껴지셨죠? 지금 아이가 심술 부리다가 호되게 혼나고 있습니다. 한번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나 또는 동영상 사이트 가서 한번 보세요. 재밌네요. 그리고 절권도장 7? 절권도장 7님 우와 히랄라님 해주셨어요. 네, 2월 17일 5회 클래식 오늘 모리스 아벨의 오페라 어린이와 마술의 앞부분을 감상하셨는데요.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쁜 오후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오후의 클래식의 김일아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